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리포트 제목처럼 값비쌌던 수업료를 치르며 글로벌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넷마블에 대해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게임 밸류체인을 완전 분석하고 수혜주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1분기 매출 6,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6.8% 증가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은 23% 하회하는 아쉬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BOI의 목표주가 68,000원을 제시하며 현재 주가 47,100원 대비 44.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률은 13.0%, 2027년에는 14.8%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핵심 투자 아이디어와 수혜주를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먼저 넷마블,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인지부터 정리해볼게요. 넷마블은 국내 3대 게임사 중 하나로 모바일 MMORPG를 중심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임사예요. 80여 개국에 서비스하고 있고 자회사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요. 한국 핵심 사업으로는 넷마블 네오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넷마블 엔토의 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FNC의 7개의 대죄 오리진 같은 MMORPG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로는 카밤의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요. 넷마블 몬스터의 몽길 스타다이브, 그리고 서구권에서 성과를 검증한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소셜 카지노 게임들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리츠 증권은 넷마블의 주가는 실적, 글로벌 성과, 그리고 하이브 주가라는 세 가지 변수로 결정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넷마블은 하이브 지분 10.4%, 코에이 지분 29.1%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이브 컴백 모멘텀이 살아나면 넷마블 주가도 따라 오르고 코에이의 고성장이 넷마블의 지분법 이익으로 직결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넷마블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 1분기 실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값비쌌던 수업료인데 그 내용을 먼저 짚어볼게요. 넷마블의 1분기 매출은 6,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3%나 하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기존 게임에서 예상 대비 약 500억 원의 매출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MMORPG와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졌거든요. 둘째, 1분기 신작들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7개의 대죄 오리진이 일평균 1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셋째, 마케팅비가 1,682억 원이나 집행됐어요. 이는 매출 대비 비중이 26%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큰 폭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말 그대로 수업료를 낸 것이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메리츠 증권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 게임의 매출 반등. 특히 MMORPG 기저가 낮아진 상황에서 하반기 기존 게임 매출 회복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이브와 코에이 지분 가치 상승. 하이브 주가 반등 시 넷마블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했던 신작의 글로벌 성과. 몬길 스타다이브나 왕자의 게임 아시아 확장 등이 글로벌에서 히트한다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2026년 신작 라인업과 글로벌 확장이에요. 넷마블은 올해 주요 신작 출시와 기존 게임의 해외 확장을 통해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17일에는 7개의 대죄 오리진이 글로벌 PC, 모바일, 콘솔 동시 출시됐는데 아쉽게도 일평균 10억 원 수준에 그쳐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4월 15일에는 몬길 스타다이브가 글로벌 모바일과 PC로 출시되어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10위권을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이 게임이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5월 14일에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가 아시아로 확장 출시됩니다. 서구권에서 이미 성과를 검증한 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6월에는 솔인챈트가 한국 모바일과 PC로 출시되고요. 2분기 안에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글로벌 확장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IP를 활용한 샹그릴라, 프론티어 7 최강종이 일본 모바일과 PC로 출시될 예정이라 현지 기대가 높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지스 같은 대형 타이틀들이 글로벌 PC 콘솔 시장을 겨냥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하이브와 코에이 지분 가치, 그리고 넷마블 네오의 완전 자회사화예요. 넷마블 주가는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하이브 주가와도 굉장히 강하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넷마블은 하이브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공시된 하이브 주식 PRS 계약 관련 손익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세전이익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이브 주가 상승 구간에서 넷마블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하이브 컴백 모멘텀이 넷마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하이브 주가 하락 시 넷마블 주가도 빠르게 수익률을 반납한 사례도 있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웨이 지분 이야기입니다. 넷마블은 코웨이 지분 29.1%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이브 유동화 자금 대부분인 1,500억 원을 코웨이 주식 장내 매수에 활용했습니다. 코웨이가 1분기 매출 1조 3,2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넷마블의 지분법 이익도 연간 100억 원 이상 기여하며 넷마블의 세전이익 개선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 내외의 완전 자회사화 소식도 있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78.5%인 넷마블 내외의 지분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오는 7월 31일에 교환이 이루어지고 8월 2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복 상장 우려를 해소하고 넷마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교환으로 인한 희석 물량은 약 2% 정도인데 넷마블은 자기 주식 828억 원을 취득 후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 결과에 따라 외부 결제가 허용된다면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게임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큰 수혜가 발생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 숫자로 이익 회복 경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넷마블의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3,549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7년에는 4,012억 원으로 4,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 OPM은 2026년 13.0%에서 2027년 14.8%로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2.4배, 2027년에는 10.2배로 낮아집니다. 이는 게임 산업 평균 밸류에이션인 17배 대비 크게 할인돼 있는 수준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적정주가 산출 방식을 보면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 4,007원의 게임 산업 밸류에이션 17배를 적용해 68,122원이 나왔고 1,0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68,000원이 목표 주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 주가 78,000원에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기존 게임의 예상보다 빠른 하향세와 신작 성과 미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도전의 의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주요 지역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채널의 핵심 넷마블 성장의 수혜자를 찾아보는 밸류체인 분석 시간입니다. 넷마블이 성장하면 누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IP 파트너, 게임 엔진 개발사,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사가 있고요. 아래로는 게임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앱스토어 플랫폼, 광고 플랫폼, 그리고 넷마블의 관계사 지분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으로 게임 IP 엔진, 인프라 업스트림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의 신작 출시량과 글로벌 확장이 증가할수록 게임 엔진,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IP 파트너들의 수요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마블 IP입니다. 넷마블의 자회사 카밤이 개발한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는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42에서 100위권을 오가며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 IP의 소유주인 마블 코믹스, 즉 디즈니가 게임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 수혜를 받습니다. 이는 최직접적인 수혜로 별 3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게임 엔진입니다. 넷마블 신작 대부분이 유니티 엔진 기반인데요. 2026년에만 6개 이상의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므로 신작 출시가 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수수료 수익이 직결됩니다. 이 역시 별 3개입니다. 에픽게임즈의 얼리얼 엔진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블베인이나 프로젝트 블룸워커 같은 콘솔용 대형 타이틀에 얼리얼 엔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외부 결제 허용 방향으로 결정되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게임사 전반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넷마블의 80여 개국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 AWS와 GCP가 신작 글로벌 출시마다 서버 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마존 AWS는 넷마블의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이고 구글 GCP는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사의 클라우드 파트너로서 글로벌 출시 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며 수혜를 받습니다. 이는 별 2개 반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밸류체인, 플랫폼, 유통, 광고, 그리고 지분 생태계 수혜 기업들입니다. 넷마블 게임 매출이 늘고 글로벌 신작이 성공할수록 앱스토어, 광고 플랫폼, 그리고 관계사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첫째,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입니다. 넷마블 게임 매출의 약 30%가 앱스토어 수수료로 빠져나가죠. 역으로 말하면 넷마블 게임 매출이 늘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수익도 직결됩니다.
특히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수수료이나 압력으로 게임사들이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별 3개에 해당합니다. 둘째, 글로벌 광고 플랫폼입니다. 넷마블은 1분기에만 1,682억 원의 역대 최대 마케팅비를 집행했는데 이 대부분이 유튜브, 메타, 틱톡에 집행된 글로벌 사용자 획득 UA 광고였습니다. 따라서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는 별 3개입니다. 셋째, 하이브와 코웨이입니다. 하이브 주가 상승 시 넷마블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의 컴백 모멘텀이 넷마블 주가의 핵심적인 촉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코웨이의 역대 최대 실적이 넷마블의 지분법 이익으로 직결되며 넷마블 세전이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별 2개 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넷마블 성장의 수혜를 받는 연관주들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먼저 IP 파트너인 디즈니의 마블은 카밤의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IP 로열티로 수혜를 받으며 관련도는 별 3개입니다. 게임 엔진에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넷마블 신작 게임 엔진 라이선스 수혜를 받으며 별 3개입니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30%가 직결되어 별 3개입니다. 광고 플랫폼에서는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가 넷마블의 1,682억 원 마케팅비 집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으며 별 3개입니다. 지분 관계사로는 하이브가 넷마블의 지분 10.4%를 보유하며 주가 동조화와 컴백 모멘텀 촉매 역할을 해 별 3개입니다. 코웨이는 넷마블의 지분 29.1% 보유와 역대 최대 실적이 지분법 이익으로 직결되며 별 2개 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사인 아마존 AWS는 넷마블의 글로벌 80여 개국 서버 인프라를 담당하며 별 2개 반입니다.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넷마블에 대해 BOI 투자 의견의 목표주가 6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78,000원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이지만 현재 주가 대비 44.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OPM은 13.0%, 2027년 PER은 10.2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주당 순이익 EPS 4,007원에 게임 산업 밸류에이션 17배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신작 공백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소됩니다. 몽길 스타다이브, 왕좌의 게임 아시아 확장, RF 온라인 글로벌 순차 출시로 4분기 OPM 16.2%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값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성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둘째, 2027년 예상 PER 10.2배로 게임 섹터 내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 반등 시 멀티플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이브와 코웨이 지분이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든든한 자산 역할을 합니다. 코웨이의 역대 최대 실적이 넷마블의 세전이익에 직결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넷째,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가능성입니다. 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에서 외부 결제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게임사 전반의 마진 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MMORPG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7개의 대제 오리진이 일평균 10억 원에 그쳐 기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한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 넷마블도 동반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넷마블은 글로벌 도전에 값비싼 수업료를 지출했지만 마케팅비 집행을 통해 글로벌 유저층을 확보하는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PER 10.2배의 저평가 구간에 하이브와 코웨이 지분이 하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신작 성과와 기존 게임 반등, 그리고 하이브 컴백 모멘텀이 맞물릴 때 주가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분석 포인트는 글로벌 도전의 대가로 1,682억 원의 역대 최대 마케팅비를 지출했으며 넷마블 주가는 실적과 글로벌 성과, 하이브 주가의 함수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신작 집중과 기존 게임 반등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목할 밸류체인으로는 디즈니, 마블 IP, 유니티 게임 엔진 라이선스, 구글과 메타 광고 플랫폼, 그리고 하이브와 코웨이의 지분 가치 동조화가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BOI 투자 의견의 목표주가 68,000원을 제시하며 44.4%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예상 PER 10.2배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기존 게임 반등과 글로벌 신작 성과가 다음 주가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가치사슬 인사이트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